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제품은 아주 특별한 제품이에요. 바로 KF21 선글라스입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네. 선글라스가 꼭 필요합니다. 자, 전 세계 어디에도 이 KF21 선글라스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짜자잔. 이야, 이 안경 케이스도 역시 KF21이라고 딱. 일단 가볍네요. 자, 여러분. 비닐가 쓰여져 있고요. 자, 이 옆에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는데요. Remove before flight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니까 그냥 이 선글라스만 보이네요. 이야, 얼굴이 안 보이고.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렌즈 위에 KF21이라고 써져 있네요. 자, 이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100% 순수 국내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이거 되게 가볍네요. 예, 가볍습니다. 전에 거 제품은 되게 좀 무겁던데.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 이렇게 내려앉고. 이게 초경량 아시안 핏으로 18g입니다. 18g이요. 18g이면 신용카드 3장 무게예요. 3장이면 거의 무게감이 없죠. 예, 이게 평광 렌즈로 이 오클리나 레이반보다 더 높은 자외선 차단 99.9%, 그리고 UV는 400등급입니다. 네. 정말 이 KF21 전투기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특별히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으로 이번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선글라스 태에 여기 보시면은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이라고 각인이 또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이 카이 한국우주산업의 공식 굿즈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시면 약 2만 원 상당의 여행용 선크림과 클렌징 오일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예. 특히 이제 레이반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예. 가볍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KF21에 로고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태에 각인돼 있어. 예. 참 반갑습니다. 이 물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KF21 선글라스 안에 이 안경 닦기에도 이 KF21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게 보통 흔한 일이 아닌데. 자, KF21 셀레브레이션 에디션. 총 4종입니다. 선글라스가. 예,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마음에 드시는 렌즈 색깔, 태, 이런 거 이렇게 골라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제 밀리터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인도 파키스탄 지금 미사일 공격으로 이 거세지는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이제 거듭된 반격에서 역시 핵심은 항공전에서 전투기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상당히 찬찬히 살펴보고, 우리 PD님이 아주 관심 많으셔서 살펴보셨고,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가장 관심사가 오랜 시간 동안에 한 40년, 50년 동안 있었던 거는 항공전이었어요. 핵심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좀 즐겨들 보시니까 검색을 조금만 이제 검색어 잘 넣으시면은 파키스탄 측에서 만든 공중전의 사례, 그다음에 인도에서 만든 자기들이 이겼다는 공중 사례가 필름들이 재밌게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한때 좀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이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쟁이라는 게 격돌해서 그러니까 제한 전쟁이 결코 육군의 옛날같이 71년도 기준에서 아니면 그 먼저 번의 전쟁처럼 지상전 중심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2019년 이래로 다시 한번 공중전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지켜보십시오. 결국에는 전투기끼리 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예. 여기는 핵투발, 그거는 이제 끝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양국 간의 공군 전력의 이제 핵심이 전투기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형성되느냐, 그걸 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시죠. 좀 더 지켜보세요.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 파키스탄 공중전이 드디어 일어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 간의 어떤 공중전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제 전투기, 중국제 전투기, 프랑스제, 러시아제 전투기 격돌이에요. 2019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의 파키스탄 쪽에서는 미국의 F-16이 주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원군이 올해 이제 갖다 버리기를 한 미그 11이 떴었고, SU-30도 뜨고. 근데 그때는 이제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하고 암람 미사일이 제대로 활약을 했다, 아니다, 추락 안 했다, 격추 안 됐다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색깔이 좀 그랬는데, 성향이 어떤 전투기들의 그 분포도가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 파키스탄 공군이 사실상 그 중국제 전투기로 도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 파키스탄의 JF-17 이게 중국제인데 이것이 격추됐다고. 파키스탄 공군이 2025년 5월 현재 보유 대수가 블록 1, 2 두 가지가 200여 대가 넘어요. JF-17이요. 주력기가 됐어요 이제. 200여 드디어. 대. F-16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F-16을 이제 뒷방으로 밀어냈고 특히 이제 미국이 F-16을 이제 최신형을 이제 그당 옛날에 몇 년 전에 네. 10년 더 되긴 옛날에 판 게 블록 50인데 네. 그거를 일종의 킬 스위치 같은 감시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그래요? 전투기에 이제 뭘 심어놨는지 그 위치 추적 장치 심어놨는지 기지를 이동한다든지 뭐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면 이걸 가지고 뭐 중국에 갖다 준다든지 할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인도 지역에서는 뭐 싸움을 못하게 한다든지 자기 순수 저 다른 쪽에 이란 방면에 뭐 방어용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해놨기 때문에 주력기가 이제 될 수 없고 이제 그게 파키스탄 공군에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많았었고 네.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동원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지금 7년 지났나요? 7년 지났으니까 6, 7년 지났는데 네네. 엄청난 JF-17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야 다 나한테 다 줘 내가 다 돈 줄게 해서 200여 대가 됐어. 주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역시 이 프랑스제 라팔 뭐 2대나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그 라팔이 뭐 무적이었나요? 아니 하다못해 일반적으로 때 그게 레이더 안 걸려 스텔스야? 아니죠. 뭐 그리고 현재 직판을 이제 프랑스에서 다수사에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에이사 레이더 장착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4세대래요. 4세대 전투기. 예, 지금 라팔. 이제 앞으로 발주한 26대 라팔 M은 이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 들어가면은 4.5세대인데. 그러니까 초도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작전을 했다면은 무조건 아니잖아. 그 격추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창피한 일이 생긴 거지. 다수사 입장에서는 이제 참 속이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드디어 라팔이 격추가 됐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JF-17이 또 이제 대량 주문해서 이제 200여 대 갖고 있지만은 네. 또 최근에 이제 부대 편성을 시작한 J-10C, J-10C. 소위 중국의 네. F-16 최신형급이라는 그걸 이제 일개 대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J-10C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많이 가려져 있는데 성능에 네.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투입이 됐으면 라팔하고도 붙을만 하죠. 충분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사일이 지금 PL-15라는 걸 이제 중국에서 급히 갖다 줬어. 중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네. 그게 사거리가 거의 200km 정도 되죠? 뭐 미티어급 아닙니까? 중국의 미티어급이죠. 네. 이제 그것이 J-10C에 결합이 돼서 원거리에서 사격을 해서 이길 수 있죠. 왜냐? 라팔은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파키스탄의 J-10C가 과연 이번에 이 공중전에 투입이 됐나 안 된다는 아직 확인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급하게 PL-15 미사일 줬다는 게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최신 전투기 중국제 중에 자기들이 판매했지만은 최신 전투기에 이제 결합해서 쏴봐라. 자기들도 확인해야 되잖아. 예. 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한번 실전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좁은 거 이게 진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진짜 시험장이 됐네요. 파키스탄은 자기들이 믿을 만한 나라다. 예. 어디다 팔아먹지 않고 빼돌리지 않는다. 지금의 미국과 관계는 나쁘다 군사적으로. 네.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군사 원전 안 해요 사실상 파키스탄은. 네. 중국은 이제 파키스탄과 더 끈끈해진 거고. 그러니까 주면서 한번 써봐라. J-10C에서 한번 쏴봐라. 그러면 라팔이 뭐 천하무적인가? 스텔스 전투기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인도가 정말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걸 절실히 느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서 핵심은 네. 현재 벌어진 상황은 충분히 서로 격추하고 격추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기존의 재래식 전투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제 뭐 JF-17이 파키스탄에서 주력기를 떴다고 그러고 지상 공격을 이제 주로 했으면은 네. 그렇게 투입이 됐을 거고 그걸 커버하느라고 최신 전투기인 J-10C가 PL-15로 달고 등장했을 수 있고 그건 좀 더 이제 며칠 지나면 나올 거고. 네네. 두 번째는 인도 공군은 역시 예나 지금이나 SU-32 MKI가 주력이고 거기다가 이제 미그식구는 좀 옆에 측방을 이제 후방을 이제 보조하는 주력기는 아니지만은 네네. 그리고 최 앞에는 이제 저기죠 라팔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게 성능이 나올 거야. 그런데 한 대도 아니고 두 대. 결정적인 얘기는 얘가 스텔스냐고. 아니죠. 충분히 포착돼서 격추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인도가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아마 절실히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사 수출에 있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갑자기 느닷없이 한국의 KF-11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니 인도가? 그랬었죠. 제가 방송할 때 전투기 이렇게 많은데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이 블록 2까지 가면은 뭐 그래봤자 2, 3년 남았으니까 그것보다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있겠다. 예.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예. 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전망을 좀 좋게 해줬죠.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아덱스 때 뭐 와가지고 상담도 할 것 같아요. KF-21을? 예, 그 블록 2부터라도. 그것보다는 미국의 F-35를 좀 이렇게 좀 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보세요. 인도 전투기가 많다고 하는데 네. Su-30 NQI 시리즈만 해도 240여 대가 있어요. 추가 발주도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성능이 레이더도 뭐 폐사 레이더고 옛날 거 주사식 아주 최신의 액티브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링크 문제도 있고 이걸 다 혁신을 시키려면 돈이 더 들어. 그럴 바에는 일단 이거를 옆으로 치워놓고 미그 21 올해 다 무조건 도태시키고 100대 갖고 있는 거. 네. 그러면 이제 B잖아. 뭐 제규어 공격기 다 도태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노후 전투기도 많단 말이야 인도공군이. 그럼 이번에 이제 겪었으니까 혁신을 해야지. 그러면 5세대로 빨리 가야지. 머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말씀은 인도가 대한민국의 KF-21 블록 3부터 한번 바라본다. 아니 2부터 관심 가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존 뭐 1대1로 기종별로 대체를 하려다 보면은 네. 뭐 미그 21 대체, 떼자스 이것도 뭐 한 줌밖에 안 되고 막 계속 지지부진하고. 네. 안 되면 이제 KF-21 사서 대체 미그 19를 뭐 KF-21 대체하면 되잖아. 미그 29를 KF-21로 딱 맞거든. 폴란드처럼. 네네. 그렇게 하면 되고 페루도 그러니까. 네. 페루도 물론 이제 뭐 라팔 계약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전투기 Su-30은 이제 말씀대로 네. F-35가 이제 미국과 손을 벌릴 수 있고. 아 이거 봐라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6가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혁신하려면 한 가지 기종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세대 확실한 이상 그 이상 5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서 Su-50를 주세요 하는데 이 러시아는 팔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대량 생산 체제를 아직 구축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어떤 브리지 전력이 또 필요한 거야. 네. 대량 생산해서 제때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K방산이잖아.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KF-11 블록 2부터 해서 Su-57 그냥 좀 가상 그 한번 시나리오 생각해보면 네. Su-57, F-35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035년 가면 이제 영국이 주도하는 GCAP. 그래서 완전 혁신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겪었으니까 바로 준비해서 이제 상담 들어가야지. 이 전력 갖고는 안 되잖아. 라팔도 어림도 없잖아요. 아, 안 되죠. 네, 격추됐다고 하니까 예. 뭐 이게 무슨 이스라만 미라주 2000 이거 뭐 다 이스라만 한 거아니에요. 그런 문제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네. 전 기다렸습니다. 그럼 이번 10월 아덱스 인도의 군 관계자들이 아무래도 대거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간단 이제 우리 서울에 있으니까 대사관에 네. 이제 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본국에서 이제 검토를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전투기들이 4.5세대 이상 KF-21 블록 2 5세대가 있는데 급하게 그나마 최신 기종을 도입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파키스탄은 튀르키예로 가고 중국에 가서 또 거기 있잖아요. 칸하고 예. J-35 있잖아. 그걸 인도가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빨리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거 1차분 최초의 전투기는 KF-15 블록 2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F-35 시간을 끌다가 줄 수 있는데 조건이 있겠죠. Su-57을 살 거야. 둘 중에 하나 결정해. 뭐 이렇게 미국이 조건을 걸 수 있고. 왜냐? 인도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측면 포위하려면은 더 친하게 지내야 돼. 여러 가지로. 네.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기술이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조건도 걸겠지만은 네. 뭐 인도가 또 그렇게 뭐 그런 군사적 기술 측면에서 뭐 어디다 팔아먹는 나라라고 생각은 안 되니까 네네. 미국이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전투기가 차세대 전투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투기하고 이러한 전투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미그 11 제규어, 뭐다음에 미그 29 다 안 되잖아요 지금. 라팔까지도 안 될 거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작살났잖아. Su-30 대량 보유했으면 그래. 대량 보유한 거는 일종의 뭐 지상 공격기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활약 못했잖아요.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해군이 무인정에서 미사일 사이드와인드 2가 써서 2대를 격추했어요. Su-30을. 네. 망신당했어요 그것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서 Su-31 대량 보유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전투기는 다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뭐 수백 대인데. 만약에 인도로 대한민국의 KF-21 이 5세대 전투기가 넘어가게 된다면 중국의 J-10CE 또는 J-35랑 맞붙게 되겠네요. 일단 뭐 J-10CE 이 정도야 뭐 KF-21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군요. 네. J-35는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양산 기체가 나와서 어떻게 부대 운영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발표만 한 거잖아요. 이름도 그렇죠. 이름도 바꾼 거고, 이걸 좀 보강해서 J-31을 보강해서 개발을 했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생산 라인을 진짜 확보를 해서 JF-17처럼 파느냐 안 파느냐를 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근데 언젠가는 될 거는 같아요. 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KF-12 블록 2 미티어로 발사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메리트. 미티어. 그게 메리트고.
그다음에 기체의 그 디자인이 일단은 출발점이 디자인이 스텔스화. 그러니까 예. 에로 네. 피탑들이 피탑. 그래도 라팔보다 낮을 것이다. 설계 방향 자체가 틀리니까. 네네. 그 시기가 벌써 거의 25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설계 시기가. 그러면서 더 유력한 거죠. KF-21이. 가능성이. 네네. 그리고 블록 3 단계로 넘어가서 뭐 스텔스화 됐다면 뭐 도료를 더 칠하든 뭔가 이제 개조부는 키트로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적용해서 네. 개량을 할 수가 있고 돈만 내면은. 네.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라팔은 아니에요. 라팔은 지금 라팔은 도입하는 아니다. 네. 지금 도입하는 라팔은 뭐 다음 F5형인가 뭐 신형 라팔을 개발한다는데 이제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를 보면은 과연 저거 돈 들여서 할까?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F카스로 빨리 전환해라. 빨리 네. 거기다 돈을 독자적으로 하더라도 뭐 독일이나 스페인 떨어져 나가도 빨리 그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파리 에어쇼 6월달에 그게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F 그 카스에 대해서 어떻게 네. 집중하게 돼. 왜냐하면 옆에 나라 영국이 DCF이 본격적으로 지금 네. 그 완성을 지금 껍데기 지금 완성을 실제 네. 그걸 완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변화가 이걸로 인해서 이 미국을 제한 이 전투기의 어떤 그 서로 입장 위치가 다 막 뒤바뀌면서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 오늘 시작으로 오늘 기점으로 KF-21의 인도 접근이 뭐 현실화되지 않을까. 좀 더 용이해졌다. 용이해졌다. 어. 필요한 전투기다. 그게 다 상대적이니까. 파키스탄 때문에. 파키스탄은 튀르키, 중국, 북한하고도 친해요. 예. 옛날에 북한에 그뭐 핵무기 제조 기술을 넘겼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을 했다는 거. 예. 이란하고도. 예. 이란 뭐 그게 좀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게 이렇게 다 벨트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도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우리나라한테도 온다. 그래서 세 가지 전투기를 다 가져야만 뭔가 혁신을 해서 저희들의 전투기 전력을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뭐 암카 얘기하는데 아이 뭐 떼졌어 보니까 뭐 세워라 내오라 하다가 뭐 하기야 뭐 하겠지만 또 뭐 그게 뭐 2035년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암카는 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제 발제는 했어요. 하겠다. 예산 투입하겠다. 최근에 변화인데 작년하고 또 틀린 거죠. 작년 연말까지 제가 저거 뭐 프라모델 수준이다 했는데 대형. 그렇죠. 최근 뭐 3월 4월 이제 뉴스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제 그거는 외국제 4.5세대 이상의 KF-11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러시아제나 미국제, 중국제가 아닌 이런 것들의 어떤 도입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시간을 좀 가지고 개발을 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훗날 얘기죠, 근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이 인도 파키스탄전이 이것이 어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폴란드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 K 방산이 엄청난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인도 파키스탄전으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의 KF-21이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좀 더 올랐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러시아제 우리가 대형 전투기인 이제 SU-30을 네. 뭔가 항속거리가 길고 레이더가 큰 걸 쓰기 때문에 뭐 대단한 그런 다들 이렇게 좀 럽봉사에서는 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근데 며칠 전에 이제 해상에서 미사일 두 발 발사해 두 대를 떨어뜨리는 아주 역사상 그랬죠. 처음 있는 예. 일에 그리고 이제 인도 공군의 주력기인 SU-30이 격추됐다는 거. 중국제 전투기를 뭐 상대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 플랭커 시리즈가 한물 가고 있다는 걸 이제 느껴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4년 차, 22, 3, 4, 4년 차인데 네. 이 애도 이제 한물 가는구나. 성능이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SU-35가 있는데 네. 그 본격해랑은 그렇게 뭐 분포도 숫자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뭐 작년까지만 해도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의 SU-30을 제공하면은 어떻게 될까 했는데 네. 역시 스텔스가 있어야 돼. 그 대형 전투기 그냥 포착되기 쉽고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플랭크 시리즈는 이제 가고 있구나. 전 그거를 이제 좀 머리에 좀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사태를 이제 상황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희 슈퍼소닉 TV에서 독점으로 KF-21 이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선보였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클릭하셔서 구경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